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투심이 꿈틀댄다? 바이오의 시간 돌아오나? 2차 전지 조정 때마다 바이오주 꿈틀한다. 다음 황제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거론이 된다. 지금 8월 1일 주요 바이오주 주가 상승률 쭉 나오고 있죠.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10% 넘게 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7% 등등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간 소외됐던 업종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중 하나가 바이오다. 특히나 이제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도 그리고 기대감도 좀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호조를 보이고 있다. 어떻습니까? 두 분은 OX 먼저 들어보고 시작을 할게요. 바이오의 시간이 돌아왔다. O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진짜로요? 돌아오고 있다. 돌아왔다보다는 네, 이제 서서히 돌아오고 있다가 아닐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돌아오고 있을 때 노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돌아오고 액션하면 좀 늦는 그런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민재기 팀장님부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 최근에 그러면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제약주들 그리고 생명과학주들, 바이오주들 흐름을 한번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보고 계시는 그림은 뭐냐면요. 코스피 대비해서 이 의약품 업종이 얼마나 이제 잘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2022년도입니다, 여기가. 2022년도부터 지금 1년 넘는 기간 동안의 그림인데 사실 2022년도에 한 3분기 정도 살짝 코스피 대비해서 이렇게 잘했다가 그 뒤로 보시면 코스피 대비해서는 조금 못난 그런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0이기 때문에요. 0 아래 마이너스 구간이라면 코스피 대비해서도 성과가 못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의 의약품 업종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코스닥의 생명과학 업종은 어떨까요? 바이오 주주들이죠, 대부분. 이들은 더한 것 같네요. 뭐 거의 코스닥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못했습니다. 한 적이 없고 22년 7월달 이후로 코스닥에서 생명과학 업종은 코스닥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부진한 그림이 최근까지도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투심이 많이 악화됐죠. 원래 이제 그 산업이 좀 좋고 시가총액도 성장을 해야 그쪽으로 돈이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다양한 산업에 우리 투자가 얼마나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는지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는데 지금 보시면 바이오 의료 관련된 이 산업은 지금 보시면 다른 산업들 대비해서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가 오히려 자금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그림, 투자도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아무도 지금 최근까지 제약 바이오를 쳐다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네, 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바이오주는 누가 뭐래도 이제 성장주입니다. 그죠? 실적이 아직까지 없고 뭔가 임상, 1상, 2상, 3상을 가면서 꿈을 그리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현금이 잘 안 들어오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자본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이 되고 금리가 높아지면 조달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경영을 하는 데서 더욱더 좀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프리미엄이 좀 낮게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금리가 검은색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도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동안 KRX 헬스케어 업종 지수는 이렇게 빠지는 그런 그림이 됐는데 자, 지금 이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건데 더 이상 이제 금리가 최근에 상승을 보이지 않고 박스권에 약간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헬스케어 업종도 밑으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좀 바닥을 다지려고 하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아까 우리 또 이상혁 이사님께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수급적인 모멘텀으로 ETF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ETF 쪽으로 이제 자금이 확 들어오면서 그들의 영향을 좀 줬는데 지금 바이오 쪽으로도 8월 달에 ETF 출격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나마 이제 롱숏 펀드 잘 운영하고 있다라는 운용사로 유명한 타임폴리오라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삼성에서 이제 액티브 자산 운용 쪽이 있거든요. 이쪽에서 액티브 관련된 바이오 ETF를 출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시되기 전부터 뭔가 기대감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바이오 쪽으로는 투심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좀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뭐 괜찮으십니까? 제가 뭐 불안해가지고 너무 죄송한 게 네. 재채기를 제가 다른 곳에 하려고 피하려다가 오히려 민정희 팀장님한테 오히려 해버려가지고 굉장히 죄송합니다. 코로나는 아닌데 콧물이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바이오 얘기하니까 제가 약간 좀 그런 아픈 그런 시그널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좀 재료를 살리려고. 알겠습니다. 네네. 바이오주 지금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상엽 이사님은 네. 사실 주식 투자가 항상 이렇게 딱 숫자로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고 심리가 녹아있는 장이기 때문에 바이오 지금 1년 동안 간다 못 간다 간다 못 간다 하면서 뒤통수 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짜 간다고 하면 무언가 트리거가 있어야 되거나 혹은 분위기가 약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감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애니멀 좋을 것 스피릿. 같아요. 네, 애니멀 스피릿. 네. 예. 미리 동물적 감각. 네,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도 네, 재치하셔도 됩니다. 네, 먼저 네, 말씀을 이제 안 드리고요. 해요. 이제 안 해요. 예. 네. 일단 분위기 지금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예. 굉장히 주식 투자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어떤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가 있는데 앞에서 이제 뭐 민재기 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금리 인상 좀 막바지 그게 저는 굉장히 큰 흐름에서는 좀 성장주나 바이오주 금리랑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렇게 하나의 좀 문이 열린 게 아닌가 그런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도 이제는 움직이고 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상으로 좀 시가총액을 말씀드리면은 일라이 릴리 시가총액 552조예요. 예. 또 노보노디스크 시가총액 353조예요. 근데 이 두 기업 올해 역사상 신고가가 난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를 딱 살펴보면은 시가총액이 큰 시가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 중에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인 기업 SK바이오팜, 유한양행 신고가 나죠. 물론 역사상 신고가는 아니지만 좀 6개월, 1년 정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유한양행은 역사상 신고가죠.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렇게 좀 신고가 나오는 시가총액 큰 기업이 있네라는 게 최근의 흐름인 거고 또 분위기를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쪽 AI도 좀 하나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I 의료 관련된 종목 오늘 뭐 뷰노 또 두 자릿수 상승했는데 AI 의료 관련된 종목군들 또 최근에는 또 신약 AI 관련된 종목군들 뭐 지니너스, 보로노이 오늘 또 신고가예요. 그리고 또 비만, 당뇨 관련된 약간 좀 테마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종목마다는 볼 내용들이 있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금리까지 이제 막바지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대형주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시장에 좀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바이오는 중요한 게 학회 일정인데 멀지 않습니다. 10월 달과 11월 달에 바이오 학회 일정 하나 말씀드리면은 유럽 종양 학회가 ESMO인데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 날 있고요. 또 11월 달에 면역 항암 학회 SITC가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중요한 항암, 암과 관련된 학회가 있구나. 암과 관련된 종목군들 정말 많죠. 뭐 유한양행도 10월 달에 좀 관련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일정까지 있다는 거. 그러면은 바이오 하반기에 좀 계속 관심이 필요하고 이미 움직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가 슈팅하려면 단독 보도, 삼상 통과 가능성, 해외 계약, 뭐 기술 수출 이런 뉴스가 나와야 된다라고 라라라 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분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봐도 뭐 사실 좋은 건 알겠지만 뭔가 큰 거 한 방에 있어서 이런 흐름들을 확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있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두 번째로 그럼 오케이 다 좋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실적이 영업이익이 지금 12월 실적을 2023년으로 땡겨서 보면 1조입니다. 1조. 근데 시가총액은 57조예요. 그럼 이게 포워드로 땡겨와도 과연 싼 걸까? 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밸류에이션으로 뭐 그렇게 극적으로 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뭔가가 크게 하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바이오의 시간이 온다? 팀장님? 네, 지금 바이오는 지금 일단은 수급이 많이 꽉 차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예. 수급이 지금 관심이 없기 때문에 비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약업종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 지금 연초 5월달 최근 들어서 이제 겨우 기관 투자가들이 다 이렇게 팔아놨다가 바닥에서 이제 서서히 조금 담는 그런 모습이고 외국인들도 한번 보시면 5월달 이후로 다 팔았습니다. 팔고 이제 바닥에서 다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한번 보시면 오히려 개인 투자분들이 6월달부터 이렇게 샀다가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조금 담기 시작하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좀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제 좀 업종별로 순환매 관련된 플레이를 좀 한다라면 빈집인 이 제약바이오 쪽을 충분히 저는 아마 매매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빅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빅 이벤트는 아까 우리 이상희 비사님께서 이야기하신 10월달 에스모 같은 그런 학회에서 우리나라 관련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관련된 임상 상상 관련된 발표가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서 만약에 좋은 내용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좀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사실 그 이벤트가 있기 전에 주가라는 것은 먼저 기대감을 반영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긴 어두운 터널을 좀 지나가는 길게 봤을 때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바이오 얘기는 솔직히 얘기하면 채팅창에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네. 일단은 뭐 지금 바이오주를 좀 담아 본다면 어떤 종목에 지금 관심이 가 계신지 그 종목 하나만 받아보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좀 담아볼 바이오주 하나씩만 주신다면 이상엽 이사님부터. 네, 최근에 좀 올랐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한양행. 유한양행. 네, 그래서 10월달에 그 ESMO에서 그 이제 비소세포 폐암 그 치료제 렉나자 임상 데이터가 공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서 관련돼서 이제 경쟁 상대가 이쪽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티그리소인데 이쪽이 굉장히 이렇게 데이터가 잘 나온다고 하면은 선두권 업체와 굉장히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국내에서 1차 치료제 보험급여 등재 기대감도 있고 또 내년에는 미국, 유럽 허가가 되면 약 1억 달러 마일스톤 수령도 될 것으로 좀 기대감이 있어서 좀 올랐지만 조정 시에 그래서 매수는 한 72,000원 이하에서 좀 매수해보는 거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한양행 말씀해 주시면서 목표가는 한 85,000원 네, 85,000원. 주셨고 네. 손절가는 65,000원, 매수가는 72,000원 정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재기 팀장님도 하나만 주신다면요? 오늘 우리 이사님하고 저하고 한 배를 탄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상당히 의견이 좀 엇갈렸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 엇갈렸죠. 근데 지금은 바이오주 추천주가 유한양행 오스코텍은 사실 한 배를 탄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이거 잘못되면 두 개 다 죽는 거고. 안 죽습니다. 네, 잘 되면 두 개 다 이제 사는 거거든요. 예, 화요일 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스코텍으로. 오스코텍. 네, 왜냐하면 이제 유한양행은 탄탄한 제약사이기 때문에 뭐 안정적으로 좋다고 저도 고민 끝까지 하다가 이제 오스코텍을 선택한 이유는 예. 그래도 이제 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좀 야수의 심장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이제 코스닥에 바이오주가 좀 탄력이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스코텍을 선택을 해봤고 뭐 내용은 방금 이제 이상희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와 이제 똑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주 종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방향성이 오늘 뭐 준비 안 된 내용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바이오다인이라는 회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이오다인. 네, 이름에 이제 바이오라고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바이오가 움직일 때는 안 움직이면 섭섭하겠죠.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주가가 한 10%, 11% 정도 상승한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로슈하고 이제 자궁 경부암 관련해서 진단하는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로슈가 원래는 다른 회사와 하다가 새롭게 이제 좀 같은 파트너사랑 물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이오다인이 눈에 들어왔고 그 부분 관련돼서 진행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잘 되면 글로벌리 자궁 경부암 진단 관련된 부분을 바이오다인이 로슈하고 로슈는 세계적인 이제 제약 그렇죠. 회사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멘텀이 좀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민을 하다가 거래량이 이제 많지 않아 가지고 좀 이제 오스코텍으로 가지고 왔는데 혹시나 뭐 소액으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바이오다인이라는 종목도 한번 봐볼 만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후속 타자, 후속 섹터를 찾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 제약 바이오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아까 뭐 일라일리나 노보노디스크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 제약 바이오만큼만 반만 우리가 좀 따라가도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바이오주 두 분 다 5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8월 동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